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3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6분 정도 여유 있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보다 유가증권 시장이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 생각해보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4분기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변수들이 조그만 종목군들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특히 이 연말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선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오늘 온도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고요. 마감까지 무난하게 예상됩니다. 현재는 0.06%, 포인트로는 1포인트 정도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으로 2461.73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변동폭이 1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장중 저점이 2450선, 고점은 2465포인트 정도로 나타나면서 어제 상승한 이후에 오늘장 다소 숨고르기 현상으로 보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에 걸친 상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합니다. 어제 10포인트 가깝게 올랐는데 현재 예상지수상으로 12포인트 정도 내주니까요.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추가 하락까지 나타나면서 다소 아쉬운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52%, 저점 더 낮추네요. 807.9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820선 정도까지 갔었는데 상승분을 상승한 적이 없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이었고 장 초반은 거의 보합권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후반에 더욱더 약해지는 모습. 전약 후 강인데 후반에 더 크게 약해지는 그런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치는 음봉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선 쌍끌이 매도고요. 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양시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흐름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7만 전자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7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현재는 1.73% 오르면서 7만 600원 선에서 호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외국인의 러브콜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앞자리권 바꾸면서 특히나 오늘장도 양봉입니다. 오후장이 빠르게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특징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뜻 상승불이 들어오는데 사실 100원의 싸움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막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시장을 지켜주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아니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 13만 원권 위에서 종가 형성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종목이 선전해주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7.5포인트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보합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 코스피 쪽에서도 체감지수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좀 시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반도체하고 같이 또 수출의 쌍두마차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나란히 좋습니다.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2차전지 쪽으로는 다소 힘 빠진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2%대 조정이고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이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반도체와 자동차죠. 자동차 쪽 눈에 띕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강보합권, 에코프로는 1% 정도 조정 양상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힙이 엇갈립니다. 오늘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투자 심리를 해쳤습니다. HLB도 4% 정도 밀리고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도 나란히 3%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임 좋지 못한 양상이고요. 상한가 종목 보겠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총 4종목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좀 더 매기가
바이가 쏠렸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이쪽만 있었다면 오늘은 해운 섹터도 전쟁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대체 항만을 확보하겠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 항만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이 운항하는 거리도 길어질 테고요. 배도 모자랄 테고 운이 모르고 그래서 해운주들 쪽으로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가장 가뿐하죠. 현재 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HMM까지 보시면은 이쪽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해운 섹터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다면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서 대체적으로 신고가 같습니다. 휴니드가 1% 오르면서 이 방산주 가운데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히토류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페라이트 같이 관심을 받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제재 추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10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제 상승 에너지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폭이라고는 하는데요. 병원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전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할 때 하더라도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비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지금 3시니까 현지 시간으로 한 오전 9시쯤 되겠네요. 아마도 이쯤 되면 이제 하나 둘씩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만 이렇게 다소 좀 주춤했는지 아시아 증시 전반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증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모습 뚜렷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0.01% 오르는데 그치면서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 장중 내내 이어졌고요. 32,042.25엔대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는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오늘 경제지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이쪽도 나왔고요. GDP 발표됐습니다. GDP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3분기 GDP가 4.9%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장중에 약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 아무래도 GDP가 좀 좋게 나오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지원책이 덜 나오게 되겠죠. 현재 상해종합은 0.7% 하락이고요. 3,062.3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나타냅니다. 심천 쪽은 1%가량의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좀 주춤했습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면서 환율까지 출렁거림이 컸더라면 많이들 우려를 하셨을 테지만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50원 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4원 하락입니다. 1,349원 6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2.8 전쟁에 대한 우려감 다시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죠. 거래소는 선방이 됐지만 코스닥이 하루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이 이틀째 상승으로 일단은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1%를 올렸고 포인트로는 2.43포인트 소폭 상승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46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 초반의 저점이 2,450포인트였고요. 12시 구간에 있었던 고점이 2,465포인트. 이 안에서 소폭 등락만을 보이다가 결국은 2,46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째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3,400억 원 이상 사들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이 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더 많았죠.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운수 창고입니다. 2.54% 크게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 오늘 해운주들의 급등세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도 보실까요? 1.74% 올랐습니다. 여기는 히토류 관련주들의 강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은행부터 보험, 증권 다 강세였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업종들도 고른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험 1.9% 올랐고요. 금융업종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강했죠. 그래서 운송장비 0.9%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정말 상상도 잘 안 되는 급락세가 나온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 목재죠. 무려 14%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올해 10배 뛰면서 대표 종목이 돼버린 영풍재지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영풍재지가 오늘 느닷없이 하한가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월 코스피 200 지수에 정기 편입돼서 이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전에 먼저 주식을 빼려는 심리가 몰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가면서 이 업종 지수 자체 15% 가까운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락세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약세 속에 의약품 업종도 약했죠. 의약품 업종 오늘 3.4% 크게 떨어졌고요. 이 밖에 음식료가 1%, 화학과 서비스가 0.7%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강했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특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이틀째 상승인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 탄력 점차 붙는 흐름이었고요. 7만 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결코 약하지 않았죠. 밀리지 않고 주가 잘 잡아줬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59% 올랐습니다. 7만 500원에서 장 마쳤고요. SK 하이닉스 결국은 하락하지 않고 장 마치네요. 13만 원 보합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보시면요. 이쪽이 좀 부진했습니다. 어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두 2%가량 밀렸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1% 밀리면서 46만 5천 원이고요. 아래쪽에 LG 화학까지 보시면 이쪽도 2%가량 약세였죠. 50만 6천 원.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2% 떨어지면서 51만 2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도 하락이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장에서 미리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0.6% 밀리면서 정확히 50만 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에 보시죠.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역시 2%가량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33만 4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부진했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오늘 유한약액이라든지 오스코텍 이렇게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죠. 한미약품도 그렇고 굵직한 종목들 다 밀리면서 바이오 투톱의 분위기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약세 마감이 됐고요. 보시면 종가가 전장 대비 2%대 밀렸습니다. 70만 4천 원이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까지도 역시 약세죠. 셀트리온도 2%가량 밀리면서 14만 2,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강했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요새 조용하게 움직였던 자동차가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종목들 주가 아주 좋았습니다. 현대차 1.7% 상승이고요. 기아 1.9% 올랐습니다. 83,900원에 장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까지도 덩달아서 주가 흐름 아주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금융주들 오늘 좋았죠. 미국 은행주들의 호실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KB금융 강세 마감했습니다. KB금융이 2.3% 크게 오르면서 57,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역시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입니다. 원유 관련 종목들 먼저 좀 보실 텐데 역시 작은 종목이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중화에너비스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종가 28,200원이었고요. 흥부석유, 한국석유까지 강세 마감이 됐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까요?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 대표 종목인 대성에너지나 SH에너지화학 정도는 상승이었습니다. 2%대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고 방사주들 보시면 역시 요새는 휴니드가 가장 강한데요. 이달 저점 대비해서는 벌써 2배를 넘게 올렸습니다. 휴니드 오늘장 21% 급등했고요. 9,27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밖에 LIG넥선과 퍼스텍 강세 마감이 됐고 빅텍은 상승이었다가 하락으로 좀 돌리면서 장을 마쳤네요. 한일단조 5%대 강세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낮아진 주가 상황에 저가 매수도 유입된 종목군들 보입니다. 자, 먼저 해운주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부진했던 이 벌크선의 운임지수, 이 때문에 해운주들 주가도 그동안 약세였죠. 그러다가 지난날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해운주들 주가가 살아나나 싶었습니다만 시장이 밀리면서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장 상승 시기와 맞물려서 해운주들의 다시 갈 것이란 기대감일까요? 거기다 하나 더 하자면 28 전쟁에 대한 우려감, 대체 항만 검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쪽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주가 레벨 낮은 상황에서 들어왔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흥하해운이 결국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2,000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윗골이 꽤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10% 가까운 급등세로 장 마쳤죠. 이 밖에 HMM 2%대 상승 마감됐고요. 페노션도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의류주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 실적의 개선 기대감으로 올라서나 싶다가 역시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 레벨이 더 내려갔죠. 오늘은 주가 수준이 낮아진 몇몇 종목들에서 강한 매수세 고루 들어왔습니다. 영원무역 7.5% 급등했죠. 52,700원에 장 마쳤고 한세실업과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강세입니다. 나란히 7% 가까이 크게 올리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이쪽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4%를 밀었고요. 포인트로 11포인트 하락 마감이죠. 종가는 808.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요.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2시 반쯤에 저점을 807포인트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에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자,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외국인 1,000억 원, 기관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량 매도 우위, 이런 가운데 개인은 2,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보실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잠잠했고요.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상황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0.2% 강보와 마감됐죠. 24만 9,500원이었고 에코프로는 소폭 내렸습니다. 0.9% 밀리면서 82만 2천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가 분명한 상승권의 움직임 나왔죠. 포스코 DX 1%, 역시 LNF도 1%대 오르면서 LNF는 16만 2,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코스닥도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HLB부터 알테오젠까지 5장 들어서도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HLB 3.9% 크게 밀렸고요. 알테오젠도 4%가량 밀리면서 제약바이오의 약세 흐름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빠졌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주 한번 보실까요? 이틀째 강세가 나왔죠.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장 대비 2%대 올리면서 14만 5,900원에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오랜만에 히토류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요새 코스닥에서는 몇몇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많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토류였죠. 히토류는 각종 전자제품에 쓰이는 희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와서 씁니다. 거의 공시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중국 쪽에서 히토류 수출을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의 단골 테마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저사양 인공지능 반도체도 이 중국 쪽의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히토류 관련주도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관련주들의 종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급등했죠. 특히 삼화전자가 20% 가까이 솟구치면서 오늘장 4,955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리 하면 바로 움직임 나오는 종목이죠. 이쪽에서도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지만 분명한 급등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동국RNS 3.5% 올랐고요. 노바텍과 티플렉스 같은 종목도 장중에 강한 움직임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